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자, 오늘은 OT 겸해서 쭉 현재 우리 농작물 손해평가의 흐름을 먼저 쭉 하고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고 그것을 제가 답변해 드리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좀 버는지,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시험은 어려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020년,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죠. 6년 전에 제주도에 있을 때 후배가 와서 농작물 손해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들어보니까, 저거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그룹에 근무할 때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쭉 들어보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2020년 그때 듣자마자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차를 열심히 공부하니까 1차는 한 2, 3개월 하니까 뭐 90점 가까이 나와서 쉽게 나와서, 야, 2차도 쉽겠지 해서 2차도 그때 이제 공부한 친구가 중학교 때 동기인 S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친구도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같이 해서 같이 1차는 합격했어요. 2차를 만만히 봤죠. 왜냐하면 저는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별로 없어. 그래서 혼자 독학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어. 근데 이해가 안 돼, 책이 이해가 안 돼. 우리 오늘부터 공부할 이 책 한 권이면 합격할 수 있단 말이죠. 야, 이거 뭐 별거 있겠나. 근데 의외로 내용을 읽다 보면 쭉 갈 때는 알겠어. 그래서 좀 있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왜냐하면 이게 교재 자체가 업무 방법서로 해서 NH, 손해보험사에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요. 업무할 때 유의사항, 그게 교재로 만들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 공부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머리질을 지나면서 공부를 했는데 60점 이상의 합격인데 아마 53점인가 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동영상 해서 이제 인터넷 강의도 신청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어. 왜? 하루에 공부를 10시간 정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제주도에서 1년 단기 공무원에 합격을 해가지고 공무원 생활하는데 그때가 코로나였어. 잘 생각해서 2020년 그때 코로나였어.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제가 한국의 유명한 강사들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이론 정립을 하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유튜브를 갖다가 합격도 하기 전에, 7회 합격하기 전에 유튜브를 갖다가 7월 달부터 유튜브를 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제 강의를 듣고 합격한 사람이 많아. 그래서 제주도까지 와서 고맙다고 선물도 주고 막 그랬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합격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프로로 전향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학원가에서 저를 또 스카우트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 나온 그 친구한테도 가장 어려운 게 적과점 품목이라고 있어요.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이 평가하기 힘들어. 시험에 항상 나오죠. 그걸 갖다가 제가 설명을 했어요, 친구한테. 그러니까 이제 알겠다. 그래서 그 친구도 저 때문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학원에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5년차 현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전국 1등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이 아마 10회 시험이었죠. 그때는 아마 전국에서 한 2등 정도 하지 않았을까, 우리 학원이. 올해는 1등을 목표로 한번 해보자. 어차피 목표가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떤 강의를 해야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시험은 어렵다 싶다는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합격률이 뭐 10%가 평균이라고 하지만 5%가 되든 뭐 7%가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합격할 수 있다 부분을 여러분은 캐치를 해야 돼. 제 강의는 강약 조절할 거예요. 이거는 나올 거니까 열심히 하자. 그리고 완벽하게 알자.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게 나오면 포기하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험 트렌드가 적당하게 알면 공부 하나하나 똑같아.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알려고 하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일이 올해 아시겠지만 제가
7회 합격했단 말이죠. 7회. 2021년도 7회 합격이니까 8, 9, 7, 8, 9, 10. 올해가 이제 11회 시험이죠. 11회. 2026년도는 11회 시험이에요. 11회 시험에서는 이제 합격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포인트를 맞추고 갈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지금 제가 제주도 소속으로 돼 있어요. 보통 보면 이제 젊은 분들, 20대인 분들도 좀 와 계신데, 합격하게 되면 20대 분들은 일이 많은 법인,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게 법인이 있어요, 법인. 회사 소속돼서 하면 일이 많아. 아마 기본적으로 플러스 한 3천만 원 플러스 일을 하는 것에 따라서 한 5, 6천만 원 버는 것 같아요. 제 지인들은 지금. 그리고 저처럼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소속이 있어요. 그죠? 경기지에, 전남지에, 부산지에, 저처럼 제주지에서 전국에 이제 소속된 자기 주소에 가까운데 소속돼서 하면 수입이 들락날락해. 제주도에서 지금 보니까 작년보다 일이 많아졌고 전국적으로도 일이 많아요. 최근 3년간 태풍이 와서도 피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은 태풍보다도 폭염, 폭우, 지금도 보세요. 가을 날씨에 지금 곡식 익어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지금 평가하러 많이 가요. 그리고 올해는 아마 벼 품목을 농업 수익 감소 보장이라고 그 수입이 농작물의 피해를 입지 않았어.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가입할 때 킬로그램당 10,000원 하던 것이 판매 시점에서 8,000원 하면 2,000원 손해보죠, 킬로그램. 그 가격이 하락했을 때 보장을 해주는 부분에서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모든 가입 대상을 해서 그걸 우리가 조사를 한단 말이죠. 조사를 한단 말이죠. 왜? 얼마만큼 생산이 될지를 조사하기 때문에 우리 수익과 직결돼요. 그래서 아마 벼 품목이 올해 거의 90% 이상 확정된다면 우리 일이 전국적으로 20% 이상 수입이 늘어날 것 같아요. 할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법인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수입이 많을 거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자기 지역에서 가까운데 아니면 제주도로 와서 1년 살이 하면서 돈 벌면서 보내는 것도 좋은 게 아닌가. 저는 항상 1년에 한 100일 가까이 한 30일 정도에서 40일 정도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틈틈이 강의하면서 틈틈이 시간 날 때 한 일주일이라고, 특히 9월달, 10월달은 강의가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한 달 일해버리면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별도의 수입이 됩니다. 왜? 30일 곱하기 30만 원 해서 90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40일 하니까 한 1,2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으로 저는 매월 한 100만 원 정도 연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있으니까 좋아요. 아마도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한 70대까지도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80까지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도 떨어진 분도 계시고 또 처음 입문해서 하시는 게 계시는데, 제가 준비한 거는 강의를 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먼저 한번 들어보고 제가 할 내용을 말씀드려요. 자, 궁금한 거 딱 한 가지씩만. 난 이것이 궁금해. 농작물 손해평가에 대해서 내가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한다면, 또는 합격하기 전에 뭐가 궁금한지 하나씩만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도록. 자, 하나씩, 딱 하나씩만. 2개 말고 하나씩.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법인 설립은 힘들어요. 그냥 법인 소속으로 합격하면 아마 50대까지는 법인에서 받아줘요. 그러면 기본급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수입이 웬만한 사람 연봉 이상이 나와요. 법인. 법인은 50대까지는 가능하다. 최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63세까지는 법인에서 스카웃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을 잘하게 되면 데려가려고 해요. 근데 이게 나이가 이렇게 60대가 되면 왜 법인에서 안 받아주냐. 그 팀장이 40대, 50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60대 신입을 데리면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자, 하나. 법인 소속으로 가고, 우리 보통 50대 이상인 부분들은 이제 한손협, 한국손해평가사협회, 협회 소속입니다. 저도 한손협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0만원 회비 내고 내가 일을 하고 싶을 때 카톡방이 있습니다. 제주지면 제주지에, 전남지면 전남지에 소속이 되면 거기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콩조사합니다. 지금 콩조사하거든요. 콩조사 할 사람 해서 저요 손 들으면 뭐 일을 갖다가 공평히 나눠준단 말이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제가 지금 2차 1과목의 홍덕기 교수님하고 2차 2과목 강의 내용이 지금 기초부터 해서 핵심, 기출문제 풀이, 이렇게 되면 총망라에서 하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이 잘 보시면, 우리가 세계사 시험을 본다 그러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시험 나올 출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어디 캄보디아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겠습니까? 잘 안 나오잖아요. 유럽의 역사, 아프리카, 중국, 대한민국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대한민국에 관련된 게 논작물이란 말이죠. 적과점 품목은 유럽이란 말이죠. 그래서 핵심 위주로 공부하고 암기할 게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암기할 게 별로 없어. 많은 사람들이 암기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시험의 출제는 20%도 안 돼. 포기하라는 거지, 제가 볼 때. 단순 암기를 포기하라 하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특히 2차 1과목과 2과목, 그리고 1차 시험은 아마 대부분 70% 이상 합격이기 때문에 학원을 등록한 사람 중에서 1차에 떨어진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1차는. 2차에서는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는 딱 포인트를 잡아서, 이거는 반드시 깊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떤 문제를 나와도 풀 수 있단 말이죠. 어떤 거는 포기를 해야 되겠구나. 오디다, 복분자다. 복분자에 대해서 올해도 시험 나왔는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포기를 해야 돼. 그 포기해봤자 한 문제 15점이란 말이죠.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200점 만점이잖아요. 두 과목이니까 하나 100점, 100점. 2차 2과목, 2차에서는 200점 만점에 120점 이상만 받으면 되거든.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집요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네, 또 하나 또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렇죠. 개인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일을 갖다가 보통 한 40일 정도는 평균적으로 다 해요. 평균적으로 40일 정도 한다는 것은 뭐냐? 직장 생활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주말에만 또 경험하기 위해서 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한 80일 정도 일을 해요. 한 2,400, 제주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보고 듣고 보고 있는 거니까 보통 마음 먹고 하면 한 7, 80일 정도 곱하기 1일당 한 30만 원 이렇게 보시면 그 정도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왜? 합격해놓고 직장 다니면서 주말에 연차 휴가 내가지고 10일 동안 하면 한 300번이니까 그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소속되어 있는 합격한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연차, 휴가 내서 일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충분하게 한 6, 70일 정도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궁금한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질문이 뭐냐? 농작물 손해평가사는, 그죠? 평가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토지, 감정평가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나 사람이 다쳤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하는 것을 손해사정, 그죠? 손해사정사라고 그러죠. 손해사정사.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정부에서 보니까,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는 제도가 있어 왔는데, 특별히 농작물에 대해서 하나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농작물 손해평가사.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란 말이죠.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 손해평가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처음부터 손해평가사에 일을 주려고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인이 소속된 손해평가사도 손해사정사도 우리를 할 수 있도록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손해평가사가 여기로 들어가서 배우는 단계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10회까지가 이제 왔기 때문에, 배출됐기 때문에, 그래서 10회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제 힘이 좀 생겼네. 그래서 우리 손해평가사가 합격자가 많아져서 이제 우리의 권리를 조금 요구해야 돼요. 한 번에 주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일을 손해사정사는 하지 말고 손해평가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가축에 대해서 평가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죠? 그 말씀이죠. 그래서 조금 더 힘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점 충분하진 않아요. 지금 손해사정사하고 손해평가사가 같이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키우려고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오고 있다. 왜? 지금 이제 시험이 11회 시험이고 12회 시험 이렇게 보게 되면 인원이 이제 늘어난단 말이죠. 이제 있죠. 누구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있잖아요. 한손에. 농재협이라고 또 있어. 법인 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서히 일을 좀 가져옵니다. 가축도 좀 하게 되고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망은 그래서 좀 넓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일을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듯이, 기존에 법무사도 옛날에 보면 좀 공무원 하면 다 자기 집 줬듯이 처음에는 그런 게 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파워를 길러야 된다. 그래서 시험이 좀 어려워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한번 모여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하나 질문 받고 2차 1과목 100점 100점 과락이 40점이니까 과락은 생각하지 마시고 총 2차 관건은 2차 시험이니까 2차 1과목 2과목이지만 이거는 합계가 200점이잖아요. 우리는 200점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 중에서 왜 40점은 기본적으로 넘길 거니까. 그죠? 그래서 총 200점 만점에 120점 이상만 합격하면 합격자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질문이 NH 손보에서 손해보험에서 일이 예를 들어서 1조 원 이상이다. 1조 원이 이제 수입을 보험료를 받아들여서 이제 다 줄 거 아닙니까? 그럼 공평하게 법인, 한손협, 농재협을 골고루 주냐? 골고루 주지 않습니다. 법인이 제일 많습니다. 많은 게 지금 서서히 우리 한손협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이제 커지고 있어요.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합격자도 많고 이제 우리의 권리를 조금 더 찾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점점 일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태풍보다 폭염, 폭우, 폭설 이런 부분들이 더 피해가 크더라고요. 지금 농작물 피해 지금도 있어요. 작년에는 그건 없었거든요. 작년에 가을에 가보면 날씨가 맑고 해서 수확이 됐는데 지금 최근에 비가 많이 왔죠. 그래가지고 지금 피해를 많이 입어요. 혹시 연결질 못하니까 피해 입잖아요. 자연재해잖아요. 네. 한손협에서는 공평하게 주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손해평가사가 다 모이는 때가 있어요. 경북 지역에 사과, 배, 당감, 떫은감 할 때 착과조사를 제일 먼저 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적과 후 착과조사를 할 때 전국에 보통 모입니다. 적과 후 착과수조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가 생소하지만 이게 기쁜 마음으로 배워야 돼. 이 뜻이 다 있다면 적과가 뭐죠? 예? 쏙가내기. 그러니까 가보면 적이라고 하는 게 딸적자잖아. 딸적자. 한자가 많아요. 적과. 과실을 따는 걸 적과라고 해요. 적과. 왜 적과를 하죠? 과실을 왜 따? 네? 그렇죠. 가만히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제 강의 기법이 책에 있는 내용보다는 그 사물의 이치에 대해서 자꾸만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이 사물의 이치를 보는 거예요. 적과라고 해서 과실이 보면 요 과실도 참 신기하죠. 이 한글 갖다가 이 과실이 모여 있다 해서 이 과총이라고 해요. 과총. 그러니까 이놈들도 머리가 좋단 말이에요. 과실도 딱 하나 열매 열리기 위해서
탁 우박이 내리면 이게 하면 다음 이게 우수 종자란 말이에요. 이 과실들도 후대에 좋은 종자를 계속 남겨서 해서 그래서 지금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300년 전에 해서 계속 이어오잖아요. 왜? 우수 종자를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얘들도 가만 보니까 사람이 가만 보니까 이 적과를 해주면 돈을 많이 벌어. 5개 좀 다 키우면 돈이 얼마 안 돼. 1000원, 1000원, 5,000원 받을까? 하나만 제대로 키우면 7, 8,000원 받아.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과실을 딸적자라면 한자가 이게 딸적이라면 딸적. 과실과자. 과실을 짜버리는 거예요. 이게 탁탁 치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버리한 놈을 다 쏟아줘. 그리고 과실은 쏟아주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떨어집니다. 5개 중에서 가만 보면, 감이나 이런 거 딱 보면, 이 5개 중에서 나는 후대에 좋은 영향을 못 미치면 자살합니다. 과실도 자살해요. 안 할 것 같죠? 딱 태어날 때 튼튼하죠? 그러면 이놈은 끝까지 가요. 그런데 내가 비실비실하면 떨어집니다. 그게 자살이고 이걸 생리적 낙과다.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처음 듣지만 어렵지 않다는 거지. 사물의 이치를 받는. 아, 생리적 낙과구나. 이게 자살이구나. 또 낙과는 아니죠. 낙과는 보상을 해줘. 낙과는 과실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강한 바람, 태풍으로 떨어졌을 때를 우리가 낙과라고 하고 이걸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보상해 주지 않는 거지. 자살한 것은 보상이죠. 우리가 생명보험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살하면 보상 안 해줘요. 그죠? 과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사가 사갑의 단감 떨어짐을 딱 보고 많이 떨어졌네? 보상해 주느냐의 기준은 바로 자살이냐 아니냐. 즉 생리적인 낙과냐 아니냐 봅니다.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자살했는지 바람으로 떨어진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공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자살한 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실무에서 보면 그래서 과실이 조그맣지만 좀 확대해서 보면 요렇게 있고 이 단감이에요. 한 놈은 뭐 끝이 우두두두해. 하나는 이쁘게 딱 돼 있어. 어느 게 자살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쁜 게 자살이에요. 옷 딱 벗고 인간도 딱 내릴 때 옷 벗고 신발 벗고 딱 뛰내리듯이 얘들도 똑 떨어져요. 신기하죠? 자살이에요. 생리적 낙과. 이게 자살이에요. 안 떨어지려고 막 애썼단 말이에요. 그래도 강한 바람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낙과라고 해요. 낙과. 그래서 이걸 보상해줘요. 이거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농작물의 피해를 얼마나 많이 입었지 그 입은 것이 어떤 걸 보상해주고 어떤 걸 보상해주지 않은 걸 구분하면 되고 그러면 이 보상해줄 범위가 어떻게 되지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2차 이과목의 핵심이라는 거지. 70개 품목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 라인만 잘 갖고 가면 우리는 저렇게 평가하겠구나. 그것이 시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 품목마다 평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들을 때는 알겠는데 사과는 어떻게 하지? 들을 때는 알아. 나중에 이제 오디, 복분자, 무화과, 노지수박 이렇게 딱 나오면 이게 이제 헷갈리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정신줄을 딱 잡고 이 작물에 대해서 충분하게 안다면 기출문제만 풀어봐도 이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죠. 기출문제만 풀어봐도 문제를 많이 풀지 않더라도 시간 내에 풀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을 대부분 다 듣고 또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딱 지금 1차 시험 합격하셨나요? 2차 시험 보셨나요? 올해? 올해가 시험 몇 회였죠? 11회 시험이었죠. 12회 2차 시험을 본 거죠. 합격이 조금 예상이 안 됐네요. 그죠? 좀 어려웠죠? 작년에 공부를 어디서 했습니까? 인터넷 강의. 우리 손평하나요? 어디요? 다른데 첫 글자만. 한 땡땡에서
했는데, 이제는 집이 요 근처인 모양이죠. 안산. 안산이면 뭐 그래도 뭐 올만하죠. 4호선 타고 오면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직접 강의 들으면서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아마 기초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합격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강의는 좀 쉽게 하려고 해요. 제 강의가 좀 어렵다는 사람이 있고 재밌다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 근데 되도록이면 쉽게. 그래서 기초과정이에요, 지금. 기초과정에서 아주 쉽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간만 이상하면 질문을 하세요. 왜? 여러분들은 이제 전국에 강의 듣는 사람의 대표적인 수강생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이 전국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이야기했잖아요. 군자로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알려고 해야 돼. 그죠? 공부 좀 하셨네. 적족이라고 적과전 종합이염. 적과전 종합위험이 어렵더라. 적과전 종합이 어렵다.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해결책을 내놓잖아요. 적과전 종합위험 시험 문제에 거의 항상 매년 나온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하라? 딱 제가 해결책을 하잖아요. 적과전은 어렵기 때문에 적과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공부해서 알아맞추자. 적과 후는 공부해도 잘 몰라. 그럼 포기하라. 딱 제가 해결책을 내잖아요. 그럼 반은 알아맞추잖아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적과 후에 과실손해종합보험이라고 하는 보험금 계산 방법을 포기하라고 했는데 포기하고 나니까 또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알만하네 해서 하면 15점이 나오니까 8점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두 개 다 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제가 툭툭 던지는데 이게 할만하네 하면 돼요. 딱 양분이에요. 왜? 적과전 종합위험은 적과전에 대해서는 착가 감소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쉬워. 패턴이 몇 개 없어. 그럼 무슨 공부해야 돼? 나오니까. 과실손해보험은 어려워. 공부를 한 2달 해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포기하려거든요. 근데 포기하라고 해도 사람들은 그 중에서 한 10%는 또 공부해요. 왜? 하면 나오니까. 시험이 나온다니까. 얼마나 좋아. 시험이 나온다고 알려주고 그것은 내가 포기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면 되거든. 근데 몇 분 듣다 보면 작물의 이치가 그렇구나라고 안다면 그닥 어렵지 않을 수가 있다. 예. 또 어려운 게 뭐였어요? 모든 품목 중에서? 네. 네, 2차를 공부를 좀 안 하고 시험을 보셨다. 좋습니다. 그 중에서 공부하니까 가장 어려운 파트가 어떤 적과전 다음에 또 뭐가 어려웠나요? 오직 하나네요. 나머지는 좀 할만하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첫 시간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받아봤고요. 다음 시간 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공부에 대한 임하는 마음가짐, 그 다음에 전체 우리가 시험을 볼 2차 2과목이 중요하니까 1과목은 막판에 막 암기하고 하면 점수는 나와. 2차 2과목은 서둘면 못 풀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계 여행하듯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미국 이렇게 탁탁 나누어서 제가 강의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지 하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쉬고 다음 교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